말씀, 네, 황 교수님. 네, 아까 우리 강동필 변호사께서 결정 변경되는 게 0.74%라고 하셨고, 우리 김남희 의원께서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데 그건 뭐 중요하지 않은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게 검사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검사가 꼭 수사권이 있어야지 뭐 그걸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보안수사 요구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지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왜 안 합니까? 왜 웰빙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고 난 뒤에 사실은 어쨌든 이 검찰이 많이 업무가 경감이 된 건 사실이잖아요. 경찰에게는 업무가 많이 부담이 됐고 실제로 그 뒤에 검사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좀 편해진 것 같아서 좋다. 근데 그때 한편에서는 경찰은 엄청나게 사건 부담에 업무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부담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부작용이 생기고 막 그래서 프레임이 검찰개혁이 실패됐고 검찰개혁을 하면 마치 문제가 생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만약에 네네. 그러니까 아까 힘들었다 했잖아요. 저도 초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초기에 아무도 안 해본 거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거고요. 저는 그 제도가 개혁이 바뀌고 난 뒤에 바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검찰 개혁을 원치 않는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최근에 한인수 교수님이 칼럼을 썼었대요. 그때만 저도 그걸 그 당시부터 어디 토론회 가면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정권 말기에 이렇게 함부로 개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만약에 그 제도 개혁의 취지를 공감하는 그런 정부가 들었었다면 경찰의 수사 인력 예산을 지원해주고 했겠죠. 그리고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걸 막으려고 노력했겠죠. 그 사실 부작용이거든요. 그게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왜 보안수사권이 없고 보안수사 요구권만 있으면 검사가 수사에 관여 안 하는 겁니까?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관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장 청구권 검사만이 가지고 있는데 관여하는 거죠. 다 관여하는 겁니다. 왜 관여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왜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했으니까 경찰 수사권 독점은 검찰하고 나눠가지고 되고 검사 기소권 독점했으니까 법원이랑 나눠가지고 전제부터 잘못됐잖아요. 독점이 아닌데 독점이라고 하니까 잘못된 거예요. 저는 좀 이 전제를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왜 경찰 수사권 독점입니까? 전혀 독점 아닙니다. 보셨잖아요. 청주시 국힘, 청주시의원 수사하고 싶어도 경찰이 거기도 제대로 수사하는데 좀 엉성한 부분이 있지만은 수사하고 싶어도 영장 청구를 안 하니까 못 하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지난 내란 사태 이후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입니까? 그분 체포하려고 그래도 영장을 기각하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수사에 관여 안 하는 겁니까? 수사에 관여하는 겁니다. 정말로 검사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수사 지연 문제요. 진작에 신경 썼겠죠. 추한으로만 했었으면 그때 당시에도 경찰 얘기를 들으니까 추한으로 하자고 했는데 그때 당시 대통령실에서 절대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렇게 대한민국 형사사법 정의를 생각하고 뭐가 하나라도 뺏기면 대한민국이 난리 날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왜 그때는 그런 걸 안 했었습니까? 그런 거를 열심히 해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수긍하고 그 말씀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이죠. 그렇지 못해왔잖아요. 못해왔으니까 지금 우리 하자는 거잖아요. 저는 김경영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감합니다. 그러나 30년 후에 하면 저는 수용합니다. 1954년도에 검찰 파쇼도 우려되고 경찰 파쇼도 우려됐는데 경찰 파쇼가 더 겁나기 때문에 우려되는 검찰 파쇼대로 갔잖아요. 지금은
검찰 파쇼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그거를 다시는 경험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야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시도해보고 안 되면 수정하면 되잖아요. 네,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김기현 변호사님. 예, 대통령님께서는 시도해보고 수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국민 생명과 신체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꼭꼭 막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의원부터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저도 그거 뭐 검찰이 뭔가 잘못한 건가 했는데 지금 후속 보도를 보고 있으면요. 보통 검사가 경찰영장을 기각하는 게 뭐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발부시켜주기 위해서 기각을 하는 겁니다. 발부시켜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검사가 내주는 게 아니라 판사가 내주잖아요. 이렇게 청구하면 판사가 기각할 거니까 요거 보완을 해오세요라고 기각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의원은 압수수색영장이랑 통신영장을 같이 신청을 했어요, 경찰이. 주거지 압수, 핸드폰, 차량 청구해 줬습니다. 근데 통신영장만 반려를 했는데 범죄 일시가 2024년인데 202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통화 기록을 보겠다고 신청을 했으니까 이건 범죄 일시랑 관련이 없지 않냐. 일단 주거지나 이런 데 압수수색부터 해보시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25년이나 이럴 때 정황이 있으면 그때 통신영장 가져오세요라고 반려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통신영장 기각하겠다고 언론에 탁 나가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제 젊은 검사들, 제 동기들은 야, 우리 웰빙이야. 규현아, 그거 가서 자꾸 반대하지 마. 그냥 폐지하라 그래. 우리 웰빙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좀 나이 든 검사님들은 김 검사 그거 반대하지 마. 오히려 폐지해야 돼. 폐지해서 장윤기 사건, 김창민 사건 더 많이 뻥뻥 터지면 금 정권 넘어가고 그때 다시 찾아오면 돼. 그때 수사 개시권까지 찾아올 거야. 가능하면 대검 중수부까지 부활시키자. 이러고 있습니다. 왜 그들 말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겁니까? 저 윤석열 검찰이랑 3년 동안 싸웠던 사람이에요. 검찰 편 아닙니다. 제발 그렇게 한동훈 뭐 이런 사람 대통령 되는 거 절대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제발 여기 와갖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네. 보안수사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 보안수사 검사가 하냐 안 하냐라고 이제 강동필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초임 검사 때 도박범 그 실소유주 잡으려고 저녁에 도박장까지 몰래 잠입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다 합니다. 근데 물론 수사경찰에 비해서 검사는 2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많이 못하겠죠. 그렇지만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장윤기 사건이나 이런 거 터지면 뼈를 갈아 넣어서라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더라고 한다면 적지만 이런 거 더 많이 늘려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 한 번 더 하고 미진한 게 있으면 검찰에서 더 확인해갖고 보강하면 국민 입장에선 좋은 거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대로 가면은 오히려 검사가 20분의 1밖에 없는데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수사보고서 만드는 게 대부분의 보안수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수사보고는 진술청취형입니다. 제가 기록 보다가 이 목격자 말이 좀 이상한데? 라고 목격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고요. 그 통화 내용을 수사보고서 형태로 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진술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필요가 없는 보안수사겠습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상혁 수석께서 질문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뭐 질문이라기보다도 우리 황문규 교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안사건 문제를 정말 중요한 문제로 깊이 토론하고 이렇게 오늘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전체의 숲은 무엇일까? 지금 예를 들면 저도 변호사입니다만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검찰 수사권이 이 보안수사의 전체의 큰 지도에서 이것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뭐 박찬원 변호사님은 이게 본령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는데 저는 지금 이제 먼저 보안사건 존폐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3월에도 법을 개정했고 또 작년 10월에도 했는데 그러면 지금의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 형사소송법 말고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가 된 겁니까 안 됩니까?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되고 있죠. 예, 이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지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박탈이 된 거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박탈이 된 거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그렇다고 볼 수 그-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한 아직도 30초 시간을 주시면 김기현 변호사님, 예, 이 수사- 평가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 보안수사 문제를 조금 아직 조금 남겨두고 이제 또 우리 여타영 위원장님이나 법사위에서 잘 해주실 거라고 좀 믿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남겨두고 현재까지에 대한 평가 부분에 대해서 좀 예. 의견들을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영상으로도 남아 있는데 수사 기소 분리 좋아요. 그럼 그거 100% 경찰에 주고 검찰은 수사하지만 이건 절대로 안 돼요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 말이 수사한 사람이 기소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핵심은 그러면 검찰에서도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자. 이런 말씀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전에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는 기관 간의 경찰 검찰만의 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관 내에서도 이렇게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말할 때 그 수사는 인지수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안 수사나 남이 해놓은 수사를 보면 확증 편향이 덜 생겨요.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확증 편향 생길 수 있으니까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신다면 판사도 증인신문 못하게 해야죠. 하는 순간 확증 편향 생길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수사 기소 분리는 스스로 시작한 수사, 스스로 시작한 수사는 스스로 못 끝내게 하자라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종결의 분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사의 종결은 기소와 불기소를 말하는 거고요. 또 사실 그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 경찰한테 수사 종결권을 줬던 지난 검찰개혁도 이게 좀 과오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소와 불기소를 하는 게 수사의 종결인데 경찰이 불기소권을 사실상 가져가 버린 거거든요. 이거는 그럼 수사 기소 분리에 반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또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평가를 말씀하셔서 저는 뭐 지금까지는 수사 기소의 분리로 가는 과정에 있다, 뭐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잘 돼 왔을지라도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에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남겨놓으면 다 물거품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이 또한 아까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이 지금 검찰개혁 뭐 이렇게 가면 뭐 한동훈이가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제가 어디 기고한 것도 있는데, 만약에 보안수사권을 줄 것 같으면 검찰청 폐지하면 안 됩니다. 보안수사권을 주는 순간요, 중수청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교수님 그 발언은 뭐 발제에서도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해왔지만은 이 형사소송법에 검사에게 보안수사권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 요 말씀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줬다고 하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안 주었습니다. 1차 수사 종결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하면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송치합니다. 한 78만 건 됩니다. 검사가 다 보는 거죠. 범죄 혐의가 인정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게 어느 50몇만 건 되는데 그게 불송치라 그럽니다. 김기현 변호사님은 아마 그 불송치되는 거를 수사 종결권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불송치되면 검사에게 90일 동안 기록이 갑니다. 다 가요. 90일 동안 검사가 보고 필요하면 더 늘리고요. 그리고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가 이의 제기를 하면 언제든지 또 다시 송치가 됩니다. 수사 종결권이 전혀 아닙니다. 네, 열띤 토론을 저희가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플로어에서도 더 이상 질문은 없으시죠?